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살을 빼도 체력이 올라갑니다. 자, 운동 시간은 짧게 하고 살은 빨리 빼고 싶으신가요? 그렇다고 굶어서 빼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당히 먹으면서 운동으로 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너무 오래 해야 하는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짧은 시간 운동하고도 살을 미친 듯이 뺄 수 있는 운동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운동은 분당 20kcal를 소모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시간 동안 지속하면 최대 1200kcal를 소모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운동 자격증 시험 준비하느라고요, 이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정도 했었는데요. 이때 아무리 음식을 막 챙겨 먹고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 몸무게가 80kg 초반이었거든요. 그런데 79kg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뭐 다시 살이 찌긴 했지만요. 자, 여러분도 이 운동을 하면 저와 같은 경험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뭔지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살을 빨리 빼기 위한 운동은 바로 캐틀벨 스윙과 캐틀벨 스네치입니다. 어느 정도로 효과가 좋냐면요, 세계적인 스트렝스 코치인 댄조는요, 그의 캐틀벨 스윙 프로그램을 사람들에게 4주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체중이 4에서 6kg 정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캐틀벨을 대중화시킨 파벨 차줄리는요, 캐틀벨 스네치가 스윙보다 더 칼로리 소모가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틀벨 스네치를 체지방 폭격기라고 별명을 지었는데요. 예전에 저의 체지방이 실제로 폭격을 당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식단으로 살을 빼잖아요. 그런데 식단으로 살을 빼보면 아시겠지만은 살만 빠지지 않죠. 체력도 함께 빠집니다. 그런데 캐틀벨 스윙과 스네치로 살을 빼면 다릅니다. 살은 빠지지만은 체력은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 근력학교 수강생들도 이걸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도 함께 바로 설명드려 볼게요. 캐틀벨 스윙과 스네치를 이용해서 살을 빼면요, 체력이 폭발적으로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 향상을 위해서는 근력과 유산소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캐틀벨 스윙과 스네치는 근력과 유산소 능력을 모두 향상시켜주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즉, 체력 향상에는 이만한 운동이 없는 거죠. 게다가 칼로리 소모도 굉장히 높기로 유명한 운동이기도 해요. 앞에서 제가 분당 20kcal가 소모된다고 말씀드렸죠. 1시간 동안 하면은 1200kcal가 소모되는 겁니다, 그죠? 즉, 살을 빼는데도 캐틀벨 스윙과 스네치만한 운동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살을 빼도 체력이 올라갑니다. 살이 찐다는 건요, 몸이 무거워진다는 걸 의미하죠. 이건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집 청소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 몸무게가 무거우면은 가벼운 사람보다 더 많은 힘을 쓰면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내 다리, 내 팔, 몸통 전부 다 무거우니까요, 그죠? 그래서 더 빨리 지치게 되는 거죠. 건강하게 운동과 식단을 병행해서 살을 빼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이 정말 많이 편해진다는 사실요. 근력학교에서도 살을 빼고 체력이 개선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실제로 계실 정도니까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체중 감량을 강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력과 유산소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체지방을 표준 수준으로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너무 많이 줄여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캐틀벨 스윙 자세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엉덩이를 뒤로 빼는 힙힌지 자세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뻗으면 캐틀벨에 손이 닿지 않는데요, 무릎을 구부려서 더 내려간 후에 캐틀벨을 잡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그냥 손을 뻗어서 캐틀벨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허리가 굽어서 부상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다리를 구부려서 내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캐틀벨을 기울이고 무게중심을 살짝 뒤로 보냅니다. 이 상태가 캐틀벨 스윙 준비 자세예요. 그리고 캐틀벨을 가랑이 사이로 던집니다. 이때 손목 부분이 사타구니 사이에 닿을 정도로 강하게 던져야 돼요. 처음에는 몇 번 던지는 연습을 해보다가 손목이 사타구니에 닿는 순간 일어서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캐틀벨이 위로 뜰 거예요. 가랑이 사이로 캐틀벨을 여러 번 던지다가 한 번씩 일어나는 거를 여러 세트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익숙해지면 한 번만 가랑이 사이에 캐틀벨을 던지고요, 여러 번 반복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설명으로는 캐틀벨 스윙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찍어놓은 캐틀벨 스윙 종합편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따라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잘 되지 않는다면요, 유튜브 멤버십 수업에도 제가 캐틀벨을 가르쳐드리고 있거든요. 그걸 들어보셔도 되고요, 온라인 수업이 싫은 분들을 위해서 현장 수업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원데이 수업을 하니까 그걸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멤버십 수업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양손으로 캐틀벨 스윙을 좀 하다 보면은 금방 가벼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한 팔 캐틀벨 스윙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양팔 캐틀벨 스윙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는 힙힌지 자세를 취합니다. 한 손은 캐틀벨 손잡이를 잡고요, 반대쪽 손은
손잡이를 터치만 하시면 돼요. 양팔 캐틀벨 스윙처럼 가랑이 사이로 캐틀벨을 던지는데요. 캐틀벨 잡은 손은 가랑이 사이로 보내고 캐틀벨 잡지 않은 손은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동일하게 스윙 동작을 해줍니다. 그러면 캐틀벨이 공중에 뜨겠죠. 이때 반대쪽 손은 캐틀벨 손잡이를 터치해주세요. 매 세트마다 팔을 바꿔가면서 여러 세트 반복해줍니다. 그리고 한팔 캐틀벨도 많이 하다 보면 가벼워지겠죠. 그때부터는 캐틀벨 스네치를 시도해 봐도 됩니다. 먼저 가슴까지 올리던 한팔 캐틀벨 스윙을 2만 높이까지 올려서 연습합니다. 2만 높이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하체 힘을 더 강하게 사용하면 되겠죠. 2만 높이 한팔 스윙이 익숙해졌다면요, 이제는 캐틀벨을 이마 가까이 붙여보는 거예요. 이걸 캐틀벨 하이풀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캐틀벨이 머리 가까이 와서 무서울 거예요. 이 무서운 느낌이 없어질 때까지 하이풀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캐틀벨 하이풀이 익숙해졌다면요, 캐틀벨 하이풀의 마지막 순간에 손을 위로 뻗어줍니다. 그러면 캐틀벨이 뒤집혀서 손에 걸릴 겁니다. 이게 바로 스네치예요. 그리고 이 자세에서 캐틀벨 프레스 자세로 천천히 내려줍니다. 만약 캐틀벨이 손목에 부딪혀서 아프다면요, 손목 아대를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대는 왼쪽 하단에 구매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캐틀벨 스네치를 처음 연습할 때는 하이풀을 여러 번 반복 후에 한 번만 손을 뻗는 스네치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캐틀벨 스네치가 익숙해질 거예요. 여기까지 익숙해졌다면 이제 스네치 드랍을 해보시면 됩니다. 드랍은 앞에 있는 사람 이마에 꿀밤을 먹인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동작을 여러 번 연습 후에 드랍을 해보시면 쉽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 주의할 점은 제가 말하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와야 한다는 점이에요. 양팔 캐틀벨 스윙, 한팔 캐틀벨 스윙, 캐틀벨 스네치 순으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맨 마지막 동작인 캐틀벨 스네치를 따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알려드려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유튜브 멤버십 수업에서 캐틀벨 스윙부터 스네치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있어요. 멤버십 수업을 듣고 싶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캐틀벨 스윙과 스네치 방법을 알았다면 올바른 운동 방법도 알아야겠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면은 무조건 근력 향상 효과가 있고 어떤 운동을 하면은 유산소 운동이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달리기라도 단거리 달리기와 조깅의 운동 효과가 다르듯이 말이죠. 캐틀벨도 방법에 따라서 운동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캐틀벨 기본 운동법을 통해서 근력과 유산소 능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도 바로 칼로리 소모를 극단적으로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싶으실 건데요. 하지만 그 전에 그걸 견딜 수 있는 몸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을 빼려고 운동하다가 병원에 가는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근력학교 수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법칙을 알려드려 볼게요. 바로 10초 운동, 50초 휴식 법칙입니다. 10초 동안 캐틀벨 스윙과 스네치를 하면요, 대략 5회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세트에 5회를 반복하고 50초간 휴식을 취하는 거죠. 즉 1분에 한 세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우리의 몸에 힘을 효율적으로 키워주고요, 동시에 유산소 운동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최소 10세트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총 10분이죠, 그죠?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조금씩 시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최종 30세트까지 늘리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몸이 발달을 하겠죠? 그러면은 30세트를 해도 크게 힘들지 않게 될 겁니다. 심박수도 낮게 유지될 거고요. 그러면은 그때 무게를 2kg 늘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혹은 양팔 캐틀벨 스윙에서 한팔 캐틀벨 스윙, 한팔 캐틀벨 스윙에서 스네치로 넘어가는 것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 방법만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칼로리가 소모될 겁니다. 게다가 힘도 강해지고 유산소 능력도 좋아지죠. 그러면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전보다 살이 덜 찌는 몸이 되는 거죠. 이거 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나올 4가지 증상이 나오면은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자세가 전보다 나빠지는 느낌이 들면은 휴식을 취해야 돼요. 두 번째는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요, 숨이 너무 많이 차는 경우. 네 번째는 심박수가 최대 유산소 심박수를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최대 유산소 심박수는요, 필 맥피톤 박사의 180 공식을 이용합니다. 180에서 나이를 빼주세요. 이거를 최대 유산소 심박수라고 하는데요, 30살 기준으로 심박수 150이 넘어가면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20에서 나이를 빼는 거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알려드린 180에서 나이를 빼는 거는 최대 유산소 심박수고요.
220에서 나이를 빼는 거는 최대 심박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대 심박수는 내 심장이 최대한 뛸 수 있는 심박수를 의미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거죠. 체지방 소모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방법만 잘 따라 해도요, 체지방이 잘 빠집니다. 여기서 체지방 소모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강도 높은 운동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바로 맨메이커라는 방법으로 말이죠. 자, 애프터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강도 운동 후에 신체가 정상 상태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칼로리 소모를 말하는데요, 정확하게는 EPOC 효과라고 부릅니다. 일단 앞에서 했던 기초 운동보다 강도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게다가 애프터번 효과로 인해서 운동 후에도 계속해서 칼로리 소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맨메이커 운동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2분간 양팔 캐틀벨 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12분간 자유롭게 캐틀벨 스윙을 하시고 휴식을 취하면 되는데요, 이때만은 앞에서 설명한 법칙과 다르게 한 세트에 10회를 해도 되고요, 20회를 해도 되고 50회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도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20초만 쉬어도 되고요, 1분 쉬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분간 총 몇 회의 캐틀벨 스윙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 근력학교 수강생들에게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드리거든요. 그걸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아주 간단해요. 1분에 10회에서 20회를 하시면 돼요. 맨메이커는 12분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총 12세트를 하게 될 겁니다. 10개씩 하면은 총 120회를 하게 되는 거고, 20개씩 하면은 총 240회를 하게 되는 거죠. 즉 내가 반복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20에서 240회를 반복할 수 있게 되겠죠.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익숙해지면요, 그때부터는 그냥 자유롭게 50회를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바꿔서 해도 됩니다. 다만 맨메이커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세 가지로 주의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세가 나빠지는 경우에는 캐틀벨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이라도 쉬었다가 다시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반복수를 꼭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종의 강박이죠, 그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두 번째는 근육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휴식을 취하고 다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속도입니다. 속도가 느려져도 쉬었다가 다시 하셔야 돼요. 제가 맨메이커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맨메이커는 기본적으로 몸에 무리를 많이 주기 때문인데요, 너무 자주 하면은 부상의 위험이 커지니까 꼭 주의를 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셨다면 캐틀벨 스윙과 캐틀벨 스네치가 체지방을 감소시키는데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근력과 유산소 능력이 함께 좋아지니까 일석이조죠. 그래서 캐틀벨 스윙과 스네치만 해도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10초 운동 50초 휴식 법칙을 말씀드렸고요, 애프터번 효과를 위해서 체지방 감소를 극대화하기 위한 맨메이커 운동법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만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몸에 부담이 없이 살을 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만 꾸준히 해도 체지방은 자연스럽게 빠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체력은 극대화될 거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행이죠.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꿀팁과 함께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백관장이었어요.